These were released Sunday morning in the US, just over 466,000 cars for the second quarter, and that was a beat of 18,000 vehicles and an 83% rise on the year as well. So a pretty strong set of sales numbers. 안녕하세요. 테슬라 2분기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왔는데요. 전년도 대비 무려 83%나 올라갔죠. 당연하게도 딜리버리 대수가 대박을 터졌으니까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애널들의 예상치가 완전히 박살났죠. 44만 대를 예상했는데 실제적인 숫자를 까보니까 46만 6천 대. 테슬라의 판매 숫자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나왔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전기차 구매자들이 월가의 예상보다 훨씬 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평가가 좋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88만 9천 대 가량 판매가 이루어졌고 올해 목표치 180만 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테슬라는 항상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판매 대수가 훨씬 더 잘 나왔고요. 이제는 180만 대 달성은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많은 애널분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판매 대수 예상을 하고 매출 성장률을 대비해서 적정 주가를 뽑아내는데요. 그 예상치를 지금 테슬라가 숫자로 초과해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매출 성장률 역시나 월가의 예상치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350달러는 조금 더 빠르게 올 수밖에 없죠. 보시는 것처럼 체코에서도 판매는 전년도 대비 폭등을 하고 있고 스웨덴 역시나 판매량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아직까지 전기차 보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도 어쨌든 소비자들은 테슬라를 선택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도 베스트 셀링 차량은 역시나 모델 Y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차트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영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분들이 예상하는 숫자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잘 나온다. 그럼 350달러는 정말로 빠르게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이 2분기 어닝 발표 때 마진, 왜냐하면 가격 인하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모델 S랑 X의 인하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고가의 차량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기인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전분기 대비 딜리버리 대수가 2배 가량 늘어났죠. 현재 미국에서 럭셔리 브랜드 판매를 보시면 테슬라는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와 반대로 인피니티, 제규어, 랜드로버, 링컨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7월 20일 말레이시아로 진출하는 테슬라, 지금 동남아 시장도 테슬라가 쓸어 담고 있고요. 일론 형께서는 FSD가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크 저커버그랑 진짜로 붙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로 붙는 것일까? 점점 뭔가 대결 구도가 구체화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BYD가 매달 20만 대 가량 팔아치우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점차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이랑 인도 이쪽에서도 전기차 전환율이 빠르게 올라와야지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조금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루시드 최근에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등이 계속 진행이 되려면 2분기 인도량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테슬라가 발표를 했으니까 루시드도 곧 있으면 숫자가 나오겠죠. 최근에 루시드의 주가가 힘이 없었던 이유는 럭셔리 전기차 부분이 판매 부분에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1분기 때 149밀리언 매출을 일으켰고 1406대를 팔았죠. 그리고 2분기 매출 예상치가 233밀리언이고 대략 2000대에서 2100대 가량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죠. 모델 S랑 X 1분기 때 10,000대 팔았는데 2분기 때 19,000대. 럭셔리 전기차 부분의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 즉 매크로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벤츠랑 포르쉐의 전기차 판매량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테슬라가 보여준 것처럼 럭셔리 전기차의 수요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다라면 루시드 역시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럭셔리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걱정하기 때문에 2분기 때 2,000대 가량, 3분기 때 2,500대, 4분기 때 3,100대 가량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다 합쳐서 10,000대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루시드의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테슬라가 보여주는 지표는 루시드에게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일단 루시드도 하반기 때 EPS 감소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공매도가 20%가 넘죠. 이것을 확실하게 줄이려면 가장 좋은 것은 어닝 비트
비트인데요. 어닝 비트를 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루시드 에어 판매이고, 현재 루시드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죠. 벤츠처럼 다수의 모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소수의 모델을 들고 가는 포르쉐처럼 될 것인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강한 테슬라처럼 될 것인가. 벤츠랑 포르쉐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테슬라보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루시드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주가 상승은 루시드 에어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이 나와야지 결국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루시드 에어 판매량, 여기서 크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네옴시티의 ESS 사업을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루시드가 아직까지 ESS 이거 상용화로 못 만든 것이 아닐까. 여기서 매출이 발생을 해야지 한 번 더 루시드 주가가 힘을 가져갈 것이고요. So I have spent several years working at one of the other leading companies in the space of urban air mobility. You know, the competition doesn't really exist in the current form, and it is not really a crowded market. Also, it's quite different in the fact of the people who are operating the helicopters and rotorcraft now aren't the ones who have built them. I think where Joby, you know, there might be other competitors that are building the aircraft. What Joby is doing isn't just building the aircraft, they're building also the ecosystem. And so in terms of the competition, it may be out there to build an aircraft, but even then, Joby is at the leading edge of the certification race.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에어택시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사실 에어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들은 당연히 손을 댈 수밖에 없고, 델타가 되었던 대한항공이 되었던 항공사 기업들도 역시나 간접이 되었던 직접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에어택시 최선두 주자로 달리고 있는 조비, 흑자 전환 시기는 언제일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여기 있는 표들은 전부 다 1년씩 딜레이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출시였는데 지금 2025년으로 딜레이가 되었잖아요. 조비에서는 대규모 확장 시기는 2027년일 것이다. 2025년에 출시된다라고 해서 바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 도시를 확장시키고 기체를 늘리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는 2026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5년에 출시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조정 에비타 기준 흑자, 굉장히 빠른 스피드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27년에 공원 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 고정 비용을 빼고 흑자입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정 비용이 많이 들죠. 기체 보수 유지, 그 다음에 스카이포트 렌트비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뺄 거 다 빼고 돈을 버는 시기는 적어도 2027년 이후가 될 것인데요. 조비 기체 하나 생산하는데 1.3밀리언, 한 15억에서 16억 가량이 들고요. 자금 회수 기간은 기체당 1.3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5년에 조비가 출시를 하면 1년 3개월 뒤에 그 기체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비의 최종 목표는 14,000대 이상의 기체를 20개가 넘는 도시에서 돌리면서 매출은 20빌리언 이상, 하나로 27조 가량. 하지만 에어택시라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블이 쌓이게 될 것이고, 조비의 주가는 버블을 타고 올라갈 것이고요. 사실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랑 수요가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면 에어택시가 비행기처럼 장거리 운행이 아니죠. 장거리, 중거리, 공항에서 도심지까지. 하지만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에어택시는 트래픽이 전혀 없죠. 어쨌든 조비 투자의 핵심은 토요타랑 우버일 것이고, 현재 에어택시 기술력, 승인 속도, 생산은 토요타, 우버가 소프트웨어 담당,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유일한 기업은 조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